지구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지만 왜 인간만이 가장 똑똑하게 진화한 것일까? 다른 많은 지적인 종들도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하고 진화해 왔는데도 현재와 같은 그런 복잡한 정신적 능력이 왜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났을까? 왜 인간 같은 코끼리나 인간 같은 돌고래 종들은 아직 없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인간의 두뇌, 유전자 특성, 도구의 사용, 언어와 문자와 같은 특이성이 있겠다. 하지만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온 것은 약 10만 년 전으로 그들의 뇌는 오늘날과 다름없이 똑똑한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인간의 뇌 크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30만 년 전에 이미 지금과 비슷한 크기가 돼 있었다. 심지어 코끼리나 고래는 인간보다 더 큰 뇌를 갖고 있다. 오랑우탄, 고릴라, 문어, 까마귀는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데니 브라우 박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단계로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간 두뇌나 신체적 변이 특성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인간처럼 진화하지 못했던 장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 아지트 바르키 교수는 책 부정 본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그 장벽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 이론을 알아야 한다. 마음 이론이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능력 정도를 평가한다는 의미의 심리학 용어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그놈은 대체 누구야? 여기서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녀의 의도를 대화로부터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다. 여자는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남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그것을 추측하여 그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 바르키 교수는 마음 이론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단계는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거울 실험을 통해 일부 포유류와 조류가 이것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2단계는 다른 개체들을 알아차리는 단계다. 3단계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도 자신과 같은 독립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도달하였다. 4단계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다. 인간만이 유독 똑똑하게 진화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들도 자신과 같은 독립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3단계 이후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바르키 교수에 따르면 다른 동물 중에도 이 3단계까지 간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한 동물들은 다른 개체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그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린 그들은 자원과 짝을 얻기 위해 위험한 경쟁조차 회피한다. 그 단계의 개체들은 종 전체의 생존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그 결과 자손 번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뿐 아니라 짝짓기 상대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리 끝에 소멸된다. 결국 다른 동물들을 2단계의 진화에 눌러앉힌 진화의 장벽은 이 죽음의 공포라는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순간 인간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다른 동물들과의 간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벌려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부정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현실 부정에 가깝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차 안전띠를 매지 않고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육식을 하며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문자 보내기를 한다. 죽을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암벽 등반이나 스카이 다이빙을 감행한다. 종교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의 연장이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의 양극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부정 능력이 현실에서 부정적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암 투병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불가능할 것이라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외부 현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명상도 현실 부정이며, 불교의 자선이나 열반도 일종의 현실 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의 부정이 유전적 흔적을 남기고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정착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던진 능력자의 출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그런 개체들이 동시에 출현해 자손을 남길 확률은 훨씬 더 낮다. 바르케 교수는 이것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그 사건의 자식들인 셈이다. 우리가 가진 용기와 무모함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에 도전해보자. 실패하면 어떤가? 부정하면 그만인 것을.